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 작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구성하기 점수가 50점, 그 다음에 필답형 실기시험 50점, 합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하시고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종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작품 구성하기만 오늘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작품 구성하고 필답형 그 점수 배정을 보니까 작품은 여러분들이 오자가 안 나고 제대로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35점 이상 이렇게 취득하는 걸로 평균 이상 됩니다. 잘 만드시는 분들은 뭐 45점 이상까지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답형은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라든가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 투자가 조금 많이 되신 분들은 점수를 잘 맞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0점, 15점 이렇게 맞아서 작품에 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배를 잘 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로 바뀐 그런 과제 도면이 6개 도면이 있어요. 6개 도면인데 공개 도면 1번부터 6개 도면 중에 형태는 크게 2가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이라든가 치수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바뀌는 거지 큰 거는 2가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개 도면 1번 도면인데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도면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실 건데 도면에 대한 해동 능력, 그 다음에 치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공개 도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태는 비슷하죠. 1번이나 2번이나 아마 전체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건 비슷한데, 이제 이 와중에도 엘보 방향이 바뀐다든가 T 방향이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동간 부분에 어떤 위치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숨어 있으면서 바뀐 것들이에요. 이게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아마 그런 형태일 겁니다. 요 3번인데 이 3번도 마찬가지 A 단면도 B 단면도가 앞뒤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도면 해동 능력이 충분히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오자가 안 나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중에는 작품 잘 만들었다고 일찍 내시는 분들 보면 본인들이 연습했던 1, 2번 도면을 착각해서 다른 도면으로 작품을 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면하고 주어지는 도면에 충실히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 형태가 조금 틀리죠. 요 V자 형식의 어떤 작품입니다. 1, 2, 3번 과제와는 약간 형태가 좀 틀린 건데 4번부터 6번까지가 이런 형태예요.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5번도 같은 형태인데 위치, 부속품의 방향, 동간 부분, 그 다음에 확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는 부분입니다. 6번 도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샘플로 2번하고 5번 도면 그거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도면 아마 Q&A상에 공개 도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출력하셔서 도면 분석하고 도면을 자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지급 재료가 똑같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도면 중에 지급 재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도면 형태라든가 작품 형태만 조금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어떤 그 재료를 보면 25mm 강관, 한 1000mm 정도 하나짜리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20mm 강관 1500mm 주어지고, 그 다음에 15mm 동관 1000mm 정도 주어지는데, 이 강관이나 동관은 약간의 여부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다가 나사내는데 실수한다든가 이랬을 때 조금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의 재료는 조금은 됩니다만, 크게 잘못 잘라서 다시 나사를 내고 하는 그런 여분은 안 될 겁니다. 처음에 나사내는 골 깊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관
짜투리들 가지고 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 분량이지 전체 한 토막에 대한 어떤 절단 길이를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럴 여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료가 25mm 90도 엘보우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인데 여유 수치 빼는 거는 이따 뒤편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요게 다예요. 지금 여유 수치 별도로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요거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이 작품 구성하시는데 도면에서 치수 빼고 하는 부분들은 요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다 해결되는 그런 치수들입니다. 그래서 25mm 90도 엘보우 여유 수치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도면에서 주어지는 치수는 긴데 부속품에 어떤 그 공간들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속품에 따라서 그 공간 빼야 되는 수치들이에요.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mm 90도 엘보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mm. 엘보우나 T는 빼는 여유 수치들도 실은 같아요. 그래서 T라든가 90도 엘보우 같은 크기별로 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mm 45도 엘보우, 45도짜리가 또 들어가죠. 그 45도짜리 같은 경우는 12mm 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에 20, 이경 엘보우죠. 90도짜리. 자, 이거는 25 부분하고 뭐 20 부분하고 서로 반대로 빼면 돼요. 자, 25하고 20짜리 반대로 빼는 건데 아까 25짜리가 23을 뺐던 건데 얘는 20mm짜리 19를 빼시면 되고 25, 23 뺐던 거를 23 그대로 다 빼는 게 아니라 22mm 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여기 1mm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자, 25는 현장에서 그냥 25mm 빼도 되고 20mm는 그대로 20mm 빼도 돼요. 19mm지만 20mm 빼도 돼요. 15mm는 원래 16mm인데 15 그냥 빼도 돼요. 단 나사 조립하면서 치수 정밀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 산, 두 산 남겨놓고 여유 있게 이렇게 치수 맞춰 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25는 23. 그 다음에 20mm짜리는 엘보우나 T 19mm. 이경 서로 바뀔 때는 19mm 뺐던 거를 25mm에 빼주고 20mm 뺐던 거를 25 수치로 빼주고 하는 부분들이라 요거는 뭐 크게 1, 2mm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틀렸다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1, 2mm 조금 크고 짧게 빼도 나중에 조립하면서 치수 정밀도를 맞춰 나가시면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에 15짜리 90도 이경 엘보우가 들어가죠. CM 아답터 조립하는 부분인데 그때도 마찬가지 20 부분은 15mm 빼야 될 여유 수치가 원래 16mm예요. 15mm가. 근데 15짜리는 동간을 용접하기 때문에 용접해서 굳이 여유 수치 안 빼고 용접하면서 실측을 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mm 같은 경우는 원래 19 빼야 되는 거죠. 15에서는. 요 20짜리 같은 경우가 19 빼야 되는 건데 20은 15 빼는 16 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에 20에 이경 T가 하나 또 들어가요. 25 부분하고 20 부분. 아까 마찬가지로 이경 엘보우하고 같습니다. 자, 이경 엘보우에 25짜리 빼는 부분이 20mm 빼는 19 들어가면 되고 20은 25 뺐든 22mm 빼면 되고 이경일 때만 23에서 22 이렇게 바뀌면 돼요. 25 부분을. 뭐 1, 2mm 차이긴 한데 이게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 작품 만들 때 필요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5에 20짜리 레듀샤가 있어요. 관경이 서로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바뀔 때 쓰는 그런 부속품이에요. 25에서 20짜리로 줄일 때 쓰는 부품입니다. 얘는 대략 그냥 7mm 정도 빼시면 돼요. 물론 레듀샤 중심 길이로 해서 뭐 1, 2mm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혼돈스럽지 않도록 그냥 7mm로 통일해서 빼셔도 나중에 조립하실 때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의 유니온. 작품을 만들어서 마지막 최종 결합하는 부분이 유니온이고 뭐 동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유니온은 조립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니온 그 가스켓이 있어요. 가끔 작품은 다 잘 만들어내시는데 그 가스켓을 정신 놓고 안 끼워놓고 조립해서 내시는 분들 수압시험에서 바로 물이 셉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꼼꼼하게 시간 관리하시면서 작품 만들으셔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유니온인데 가습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2mm 빼시면 돼요. 양쪽으로 12mm 빼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mm 동간 CM 아답터가 2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조립할 때 실측을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간용 엘보우, 뭐 용접하는데 동 엘보우도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테프론 테이프, 시험 보실 때 4개를 줘요. 4개를 주는데 아마 테프론 테이프는 실제적으로 나사산이 깊게 냈을 때는 뭐 8바퀴에서 12바퀴 이상, 그 이상도 더 감아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 4개 가지고 작품 만들기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뭐 더 달라는 둥, 또 본인이 준비해 갖고 또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본인이 여분은 1~2개 정도 더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급재료 목록입니다.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죠? 자, 그 다음은 관길이 산출식에 대한 이론 배경이 필요합니다. 실제 도면을 받게 되면 45도짜리 직관 길이, 다 실제 절단 길이를 구해야만 여러분들이 파이프를 절단해서 조립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직관 길이 산출식은 실제 도면상에 요 라지 L이라고 하는 도면상에서 주어지는 치수는 이런 부속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치수를 주어져요. 근데 실제로 절단해야 될 것은 이 부속 중심에 보면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요 빈 공간, 이 빈 공간들만큼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잘라야 될 길이는 이 스몰 L만큼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잘라야 되는 스몰 L은 도면에서 주어지는 라지 L, 도면에서 주어지는 수치에서 양쪽의 빈 공간만큼 여유 수치를 빼야 실제 절단 길이가 되는데, 자, 여기서 라지 A-A라고 하는 건 뭐냐? 부속 끝에서부터 부속 중심까지 거리를 라지 A. 자, 이게 이제 20mm짜리 90도 엘보우다. 그러면 실제 자로 재보시면 돼요. 부속 분별로 하도 많아서. 근데 실제 이렇게 재보면 대략 32mm가 나와요. 32mm가 나오고 나사를 내서 1~2산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조립하면 삽입되는 길이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은 남아야 되지만 실제 삽입되는 길이는 20mm 같은 경우는 대략 13mm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2-13 하면은 여기 빠져야 될 길이가 19mm예요. 19mm. 그 19mm만큼은 양쪽에 빼라, 이런 뜻이에요. 이론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A는 아까 부속 끝에서 중심까지 잰 32-20mm인 경우는 삽입 길이가 13. 뒤에 가서 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13. 그래서 빼니까 빼는 여유 수치가 마이너스 19인데 양쪽 똑같은 부속이기 때문에 2에 A-A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양쪽 19니까 얼마예요? 38이죠? 38만 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50-38 하면 나머지 파이프를 잘라야 될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파이프를 잘라야 될 길이를 마킹해서 절단해서 나사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잘라서 나사를 이렇게 낸 거예요. 낸 건데 25mm짜리, 20mm짜리인데 실제 이 나사 뾰족 올라온 걸 우리가 산이라고 그러죠. 마운틴, 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사 산수가 대략 20mm 같은 경우, 25mm 같은 경우 8에서 9산 정도 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산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립할 때 1~2산 더 나도 상관은 없어요. 뭐 조립하실 때 요 뾰족한 게 1산 미만, 3산 이상 남지 않게만 조립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자루 재면서 치수 정밀도를 기하시면 돼요. 이게 뾰족 올라온 그 부분을 나사산이라고 하는데 대략 25mm 같은 경우는 8산 정도, 그 다음에 20짜리 같은 경우는 뭐 8산에서 또는 9산, 거의 뭐 8산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8에서 통상 10산 정도까지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따가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길이 산출식 중에 이 45도로 주어지는 도면이 있어요. 45도로. 아까 5번 같은 도면이 아마 45도 도면이 있었던 거죠. 그 45도 도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45도 상의 도면은 실제 파이프는 이렇게 45도면 길어요. 근데 도면상은 이 치수로 주어집니다. 뭐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뭐 두 변이 같으면 그 빗변의 사선 길이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2 값하고 같더라라는 어떤 그 이론의 배경에 대해서 나온 건데 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잘라야 될 길이, 실제 잘라야 될 길이는 도면에서 주어지는 이 B, 도면상에는 그냥 치수보조선이나 치수선 같은 경우는 수평, 수직 상태로 도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사선으로 들어가는 이 파이프는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어지는데 이 도면에서 주어지는 B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서 1.414, 루트 2 값이 1.414예요. 즉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그 빗변의 길이는 얼마냐?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래서 양변이 같은 1일 때 그 사선은 1.414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수치예요. 즉 45도 구하실 때는 실제 주어지는 치수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414. 1.414를 곱하면 그 수치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쪽에 아까 90도 엘보우 여유 수치 빼주시면 돼요. 뭐 이론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각 부속품별로 여유 수치 빼는 그 수치만 몇 가지 알면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각 부속품 재료, 지급재료 목록에 부속품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아까 20mm짜리는 엘보우 19 빼고 25짜리는 23 빼고 하는 그 수치들 몇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얘도 양쪽에 부속 중심에서 끝까지 거리 라지 A, 그 다음에 삽입되는 스몰 A, 그걸 빼면 20mm 같은 경우는 엘보우, 45도 엘보우 같은 경우는 대략 12mm가 빠져요. 양쪽에 45도짜리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12, 여기다 마이너스 12 표시해서 주어지는 실제 도면상의 치수에서 양쪽 12, 24를 빼주셔서 절단하시면 실제 사선 거리만큼 나온다. 그 곱하기에다 1.414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사 삽입 길이 및 부속 중심 길이에요. 제가 아까 금방 설명드렸듯이 물론 이제 15mm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요 시험 재료에서 15mm는 안 씁니다. 20하고 25짜리만 쓰기 때문에 15짜리는 이제 지금 필요가 없어지긴 했어요. 자, 20mm짜리를 우리가 인치 단위로 보면 나사절삭기에서 미리로 표시 20A라고 하는 게 미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사절삭기나 인치로 환산하면 4분의 3인치입니다. 그 인치 개념 아셔야 돼요. 왜? 나사절삭기에 보면 그 나사 20mm, 25mm 낼 때 각 인치 단위로 표시되어 있어서 20mm 낸다. 그러면 4분의 3에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25mm짜리 나사를 내신다. 그러면 1인치에다 맞추셔야 돼요. 뭐 그걸 뭐 4분의 3인치 또는 4분의 3B 또는 1인치, 1B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따 나사절삭기 설명드리면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삽입 길이라고 하는 아까 스몰 a가 있었죠. 아까 직관 길이 구하는 식이든 45도짜리 구하는 식이든 라지 a-a 스몰 a 그 스몰 a가 13mm, 15mm 다 이식 차이가 나죠. 15mm일 때는 11, 20mm일 때는 13, 25일 때는 15 거기에 32mm일 때는 17 그 다음에 40mm일 때는 19 기능장까지 하려면 15에서 뭐 32mm 또는 40mm까지 다 아셔야 되는데 그때 스몰 a라고 하는 삽입되는 길이가 대략 8산에서 9산 냈을 때 한두 산 남겨놓고 들어가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치수 산정하는 거 아까 여유 수치 빼는 게 기억이 안 날 때는 각 부속품을 자루 중심에서 끝까지 재서 각 크기별로 삽입 길이는 20mm일 때 13, 그 다음에 25일 때는 15. 요것만 빼시면 실제 여유 수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아까 라지 A-A 했던 게 요거죠. 20mm짜리 90도 엘보는 중심에서 끝까지 거리가 자루 재보면 32. 아까 삽입 길이 13 해서 여유 수치 19. 이것만 아시면 돼요. 20mm 90도 엘보든 T, 20mm T 같습니다. 공교롭게. 자, 그 다음에 25짜리 아까 얼마? 23 뺀다 그랬죠? 부속 중심에서 끝까지 재보면 38. 삽입 길이 15. 그래서 23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엘보나 T는 여유 수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아시면 뭐 벌써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8개 부속품이. 그 다음에 45도 엘보하고 유니온하고는 또 빼는 여유 수치 값이 공교롭게 같아요. 그래서 20mm 같은 경우 유니온이 됐든 45도 엘보가 됐든 12mm예요. 45도짜리 20mm 90도 엘보 나옵니다. 12mm 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근데 25짜리 45도 같은 경우는 이제 14mm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배관치수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15mm부터 32mm까지가 표시를 해놨는데 인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15mm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의 1B 그죠? 그 다음에 20mm 같은 경우는 4분의 3B, 25는 1B. 뭐 여러분들은 32까지 할 일은 없어요. 32는 1과 4분의 1B. 보면 나사산이 대략 8산, 9산, 8산, 9산 이렇게 나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15에서 20mm까지 날 때는 나사를 내는 최이서, 나사 내는 날이에요. 날인데 그때 8에서 9산 정도, 관이 작으면 좀 적게 내시고 관이 커지면 조금 더 많이 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5짜리하고 50mm까지 내는 날이 따로 있고 15에서 20까지 나는 날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8산, 9산, 8산, 9산 뭐 각각 삽입 길이라고 하는 아까 스몰 A가 11, 13, 15, 17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이에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 45도 엘보, 유니온, 뭐 소켓 또는 레두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배관 치수 계산, 뭐 레두샤 같은 경우도 요 도표 참조하시면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25에 20짜리 레두샤가 들어갈 거예요. 25에 20짜리 레두샤. 대략 아까 한 7 정도 다 빼주라고 그랬죠. 공교롭게. 7만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크기별로 다 있어요. 나머지 부품들은 산업기사라든가 기능장, 작품 만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이헤드식 동력 나사 절석기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에 나사 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알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이게 아마 시험장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다이헤드식 동력,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모터로 나사를 내는 동력 나사 절삭기예요. 자, 구조를 보면 자, 전원 버튼이 있죠? 자, 녹색 버튼은 운전 기능, 온. 그 다음에 적색 버튼은 정지 기능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 스위치 박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속도 맞추는 변속 레버예요. 파이프가 작은데 속도가 느리다. 반대로 파이프가 엄청 큰데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나사를 내기 위해서 그 날은 파이프가 큰데 속도가 빠르면 그 파이프가 무리가 가겠죠. 기계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그 큰 관 들일 때는 속도를 저속으로, 그 다음에 파이프가 작은 것들은 속도가 좀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변속 레버예요. 각 크기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15에서 20mm까지 나사낼 때 비속도 범위, 그 다음에 25에서 뭐 그 이상
큰 것들은 이 비속도 범위에 맞춰서 쓰셔야만 나사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타기도 붙어 있어요. 카타기. 관을 자를 때 쓰는 카타기. 얘는 해머척입니다. 해머척. 파이프를 넣고 해머척으로 땅땅 당기시면 파이프가 꽉 물려서 나사를 내거나 절단할 때 고정할 수 있는 해머척. 얘가 이제 다이 헤드예요. 다이 헤드인데 다이스라고 하는 게 날을 내는 그 날이에요. 다이스. 그래서 다이 헤드인데 이 다이 헤드는 요 날이 2분의 1에서 4분의 3 또는 1B에서 2B 요걸 교체해서 쓰시면 돼요. 나사절삭기가 한 대일 때는 이 체이서만 크기별로 분해해서 교체해서 쓰시면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여유 있게 2개 15에서 20 낼 때 체이서 따로 그 다음에 1에서 2B까지 낼 때 요 다이헤드 별도로 이렇게 바꿔 끼거나 교체해서 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리머 파이프의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그런 리머인데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 현장에서는 리머를 해서 파이프 절단하면서 생기는 어떤 거스러미를 제거해서 내부의 어떤 유체 저항을 막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얘는 이송 핸들입니다. 자, 파이프 해머척에 끼우고 다이스에 날을 내기 위해서 이송을 해야 되겠죠. 손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송할 수 있는 이송용 핸들입니다. 요 뒤에 보면 이 절삭류가 요 안에 넣게 돼 있어요. 이 새와 새끼리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파이프에 이 다이스에 나중에 절삭류가 뿌려지는데 요 안에 절삭류를 그냥 붓게 되면 요 안에서 펌핑이 돼서 뒤로 들어와서 앞에 계속 뿌려주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절삭기 저 뒤쪽에 있는 부분은 파이프가 이제 길 때 잡아줄 수 있는 조우입니다. 조우. 아까 변속 레버 이렇게 보면 2분의 1에서 4분의 3짜리는 뭐 33.5 rpm에서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2에서 3B일 때는 12 rpm. 1에서 1과 2분의 1일 때는 16.5 rpm. 이렇게 돼서 각 크기별로 속도가 이제 빠르고 적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쓸 게 20짜리 낼 때는 비속도 범위를 이쪽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5짜리 낼 때는 비속도를 이쪽에다 옮겨 놓으셔야 되는데 전원 버튼을 넣어서 자동차 기아 변속 하듯이 전원 들어간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겁나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변속 기어를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기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원 버튼 넣어서 변속 기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뒤에 해머척이었죠. 파이프 넣고 그 파이프를 고정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보면 체이서 1, 2B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2분의 1에서 4분의 3B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죠? 헤드 크램프 레버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0mm짜리 나사 낼 때는 아까 4분의 3B라 그랬죠? 4분의 3B인데 그 중에서도 눈금이 3개가 있어요. 가운데의 눈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골 깊이를 처음에는 맞춰볼 거예요. 파이프를 나사 낼 때.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이프 골 깊이를 깊게 팝니다. 밑에 세 눈금 중에 밑으로 맞춰놓으면 파이프에 나사를 낼 때 그 골 깊이를 살짝 파요. 근데 부속품이 얕게 파이면 안 들어가겠죠. 근데 파이프 렌치로 조립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나사난 부분에 반 정도는 손으로 조립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속품 가지면 그 파이프에다가 그 골 깊이 조정을 해서 그대로 세팅이 됐다 그러면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아까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형태, 또 4번부터 6번까지 형태 중에 하나예요. 45도 들어간 부분들. 그 다음에 90도 엘보를 이용해서 V자로 했는데 여기 아까 45도 치수 계산하는 그 치수를 적용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